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오늘 일단 금요일인데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지 막 좀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좋은 포인트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갖다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는 오늘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관 애인들이 사는 섹터에 대해서 뭐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징성이 좀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묶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고, 자,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랑 코스닥이 상반 엄청 갈렸죠. 자, 오늘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지수에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엄청 좋았어요. 보면은 그래도 종목 관련해서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많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삼전과 하이닉스 하락 요 두 개의 지분이 좀 컸겠죠. 두 종목이 삼전 2%, 하이닉스 1.3% 요렇게 하락을 하면서 좀 밀렸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오늘 3.7%. 자, 개인들의 체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좋을 때 엄청 좋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개인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들을 좋아하고 그 코스닥 시장이 좋을 때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삼전 하이닉스 아무리 잘 가더라도 한 10%, 5%이 정도면 와 많이 상승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만큼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죠. 돈 많으신 분들은 막 50억, 100억 막 단위로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긴 한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 그 정도로 단타를 하거나 트레이딩하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사실상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더 체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다음 주 기준으로도 유동성 좀 유지되는지 지금 체크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이거 먼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기관 및 외국인 수급 코스닥 지속성 체크, 그리고 그거 외에는 유동성. 오늘 코스닥이 11조 12조 가까이 터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보통 장이 좋을 때 그래도 10조 이상 터지기 시작해요. 보통은 장이 좀 상승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럴 때 지수 따라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조 넘어가면은 시장이 코스닥이 꽤 좋네 라고 느껴지거든요. 시장이 보통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막 20조 이렇게 갈 때도 있기는 한데 2차 전지 때였죠. 이럴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10조 넘어간다 싶으면 시장 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코스닥이. 그리고 오늘 이제 12조쯤 붙었었고 유동성이 다음 주도 10조 위에서 계속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및 외국인 수급, 특히 저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항상 중요하다. 왜?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은 외국인이 좀 주체가 될 때가 많아요. 외국인이 살 때 그쪽에 올라가고 외국인이 판다면은 보통 밀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엄청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죠. 자, 코스닥에 외국인이 오늘 5,900억을 사고 기관이 6,000억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이 물량 자체가 일단 오늘 많아요. 엄청 많은 편이에요. 왜? 외국인이 올해 4,000억 이상을 샀던 적이 없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여기 1월부터인데 보시면은 쓱 했을 때 2,000억, 3,700억, 2,000억 이 정도 있고 쭉쭉 올려도 2,000억. 이거 눈 아프실 수도 있겠구나. 여하튼 올해 많이 샀어야 3,000억이에요. 많이 샀어야. 근데 오늘 정말 많이 산 거죠. 여태까지 쭉 보시면은 대부분 3,000억이고 3,700억 이런데 오늘 5,800억 정말 많이 샀습니다. 올 한 해 제일 많이 사도 4,000억 언더였습니다. 근데 오늘 5,900억 가까이 5,800억이긴 하지만 5,900억이죠. 5,891억이니까 5,900억 매수. 그리고 기관도 엄청나게 샀다는 거예요. 기관도 6,200억 정말 많이 산 거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평상시처럼 500억, 1,000억 이게 아니라 큰 물량이 오늘 와르르. 그리고 이거 플러스 오늘 의미 있던 건 뭐죠?
코스피의 하락인데 오늘 코스피의 하락 대비해서 오늘 코스닥은 큰 상승을 했어요. 이런 건 상징성이 있죠. 시장에서 돈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피가 그냥 뭐 무난하게 막 2%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덩달아 올랐어. 그게 아니라 코스피는 오늘 뚜렷하게 밀리는데 형님이 밀렸잖아요. 형님이 밀리는데 아우님은 형 이제 좀 비켜봐. 형 많이 해먹었잖아. 나도 좀 해먹자.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게 상승하고 같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락을 하는데 그거를 이겨낸 거죠. 형 이제 이빨 빠졌네. 좀 쉬어 뒤에서. 너무 2달 동안 열심히 달렸다. 이제는 내가 바톤 터치 받아서 내가 뛸게. 이제 좀 쉬어. 이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 오늘 이것과 큰 금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징성이 있는 그런 유의미한 움직임이 오늘 코스닥에서 좀 보였어요. 그 다음에 대금도 10조를 넘겼는데 다음 주도 10조 위에서 좀 계속 잘 노는지, 이게 한 15주쯤 되면은 15조쯤 막 13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주도주가 보통 2-3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소형주들일 때는 그만큼 중소형주의 주도주랑 우량주에서 주도주랑은 움직임이 달라요. 우량주는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가 보통 마지노선을 생각하는데 상승해서, 그 중소형주들은 기본 주도주면 20%에서 30%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률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주도주가, 저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주도주라는 게 정확히 뭐 사전적 의미로 거래대금 얼마 이상이고 차트는 어떻고 등락률이 어떻고 이러진 않은데,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영을 좀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호가상 그 분봉에서 움직임들이랑 과거 종목기 이런 걸로 좀 했거든요. 얘도 제 기준에는 오늘 많이 셌어요. 대신에 이제 얘는 좀 강력한 재료가 오늘 없기는 했습니다. 재료는 좀 비어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이거 말고서 오늘 뭐 SPG 이런 것들은 좀 주도주였죠. 오늘도 8,000원. 얘는 앞에서부터 준비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오늘 단기가를 안 들어오고 투경 지정력으로 또 붙였네요. 이것도 투경을 좀 피해 가나 아니면 거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얘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 오늘 시장이 요것들 외에도 바이오 쪽은 좀 주도주라는 느낌보다는 변동성 좀 강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가 오늘 밑에서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요거 외에도 코롱 티슈진 알게 모르게 진짜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요런 식의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건 사실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데, 자, 간단합니다. 코스닥을 대표하는 지수, 코스닥 지수랑 연동되는 거는 과거부터 일단 바이오라는 큰 산이 있어요. 바이오는 거의 전통적인 10년 넘었죠.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을 대표하는 꿈과 희망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섹터 대표적이기는 한데, 올해도 그렇고 최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냥 꿈과 희망만 잡아먹고 몰락을 했다면은, 요번에 바이오는 기술 이전부터 해가지고 실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런 이제 매출 나오거나 그런 빅파마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계속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술력이 진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바이오 사실상 2015년도, 17년 막 그때 막 신라젠이나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진짜 꿈과 희망만 컸거든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 다음에 그 개인들이 그대로 잡아먹던 바이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0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실제로 글로벌하게 기술력이 먹히는 기업들, 그냥 뻥튀기 돼가지고 우리 이런 기술 개발할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고 그 기술을 빅파마들이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랑 뭐 좀 계약할래? 우리 그 기술 살 수 있을까? 요런 식으로 접촉하면서 기술 이전부터 해서 매출력 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 많이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전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이오가 얼마나 좀 잔인했는지.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랑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즌 이후에, 근데 2차 전지랑 오늘 바이오를 좀 보면은, 자, 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수급 툭툭 건드리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기간애인 양매수 막 이런 식으로 ABL 바이오가 이번에 좋았죠. 쏘아 올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기술 이전 기대감 있고 기간이랑 외국인 이쪽을 보시면은 그래도 계속 순매수 중입니다. 오늘도 양매수였고 그래가지고 바이오는 일단 위에 있는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오늘 이제 펩트로는 변동성 끝내주더라고요. 약재 없이 밀더니 오늘 한번 뉴스 붙이고 얘는 그 기술 이거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걸 악재로 좀 보는 것 같죠. 딱 시장을 봤을 때 기술성 평가 종료 시점이 일정 부분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2월 7일인가? 12월 달로 원래 좀 일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 악재로 일단은 반응은 했어요. 이게 뭐 또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눌림을 주면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 외에도 비만 치료제 기업들 뭐 G2G 바이오도 오늘 양매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료 일정이 있거나 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지는 저는 사실 이거 예전에 정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냥 중간중간 보긴 봤는데 손은 좀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인보사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기술력 얘도 좀 있어서 그런지 계속 쑥쑥 올라오고 오늘 목표가 증권사 리포트 세더라고요. 코오롱 티슈진 목표가 15만원을 상향 15만원 상향 해가지고 요런 뉴스를 붙이면서 오늘 좀 많이 강한 목표 주가 15만원으로 상향 지금 8만원인데 2배 더 간다 이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실제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2배면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또 잘 나가면은 밑에 좀 잡주들 등장할 수도 있기는 해요.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신라젠이죠. 얘는 왜 상패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어떻게 부활 끝까지 시켜가지고 얘가 2017년도에 그 해 대장이었거든요. 그 해 대장이었어요. 이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안 하셨던 분이 없을 거고 좀 엄청 대단했던 기업인데 결국에는 와르르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시장 좋아지고 하면은 잡주들이 밑에서 탁 붙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이번에 탄탄한 기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시총도 보시면 30조, 10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하겠죠. 12월 초에 이제 코스피 이전 일정이 나올 거고,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이제 논의 있을 거고, 그거 이후에 여기다 이전이라고 지금 나오려나? 자, 이렇게 해서 겹투부재 이어가는 알테오젠 연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코스피 이전 자격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2월 달에. 그리고서 아마 내년에 이제 하겠죠. 좀 시간은 걸리니까. 그러면 얘가 가면은 코스닥에서 누가 시총 1위를 할 것이냐. 우선은 지금 ABL 바이오가 가장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들이랑 그만큼 좀 수혜받을 수 있는. 뭔 수혜냐? 기관 외인들이 자연스럽게 좀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담아야 되는 종목의 대장이 원래 알테오젠 코스닥이었는데 그 알테오젠 코스피로 가면은 그 다음 종목 시총 1위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ABL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추가 기술 이전 내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렇게 발표 나왔는데 수급이 이탈이 없습니다. 기간 애인이 투경 걸린 상태에서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얘는 뒤에 갑자기 또 20만원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좀 추적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수급이 이어지고 투경 해제일이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요 위에 있는 애들 보통 기술 이전 키워드 엮여 있거나 비만 치료제 엮여 있거나 이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좀 밋밋했죠. 솔직히 저는 2차 전지는 이번에 올렸을 때 왜 올리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 실적 개선 뭐 엄청 급진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ESS 데이터 센터 향 ESS로 뭐 좀 개선을 노리는 그런 부분인데 2차 전지는 수급은 좀 아쉽습니다. 아직 뭔가 좀 뚜렷하게 들어오고 그런 모습은 없어요.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에코프로 시리즈 얘네들이 일단은 기관애인들이 엄청 매력적으로 아직은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지수 올릴 거면은 어쨌든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개별 이슈 있는 바이오 쪽이 좀 더 매력적이죠. 기관애인들이 계속 사고도 있고. 자, 그리고 요거 외에 코스닥 하면은 기본적인 대표적인 게 중소형주들입니다.
자, 그럼 중소형주로 넘어왔을 때 오늘 시장에서 일단 바이오랑 하나가 또 셌어요. 로봇이 셌습니다. 로봇. 그리고 혹시나 뒤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중소형주들, 요렇게까지 좀 봐두셔야 되거든요. 오늘 로봇 섹터를 보시면은 시장의 주도 테마는 좀 로봇이라고 저는 오늘은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로보티즈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 기간도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쑥 하고 오늘 외국인 550억, 기간도 420억. 그리고 오늘 보면은 다 좀 시뻘겋죠. 시총 2천억짜리인데 60억을 프로그램이 사고, SPG 얘도 시총 1조 100억 이런 식으로 왔다가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봇주들이 일단 좀 대장주들이 오늘 투경 들어가거나 뭐 조금씩 바뀌는 건 있는데, 그래도 로봇도 계속 재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살짝 좀 테마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재료 계속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오늘 코스피 삼전하이닉스가 밀렸잖아요. 삼전하이닉스가 밀렸는데 보시면은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덕분인지 좀 시뻘개요. 물론 이제 코스피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반도체 중소기업들은 이 빨간색 이름이 다 코스닥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필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빨간색들 보시면 어때요? 삼전이랑 오늘 하이닉스가 밀렸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인데 보시면은 조금씩 불긋불긋하죠. 이렇게 해서 YC 뭐 6%, 엑시콘 3% 하면서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사고 그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삼전 하이닉스가 밀리는데 얘네들이 오늘 좋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뒤에 바톤 터치를 반도체 쪽도, 어쨌든 저는 반도체 섹터는 무조건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데이터 센터 향 AI 버블은 아직은 최소한 거리는 멀어요. 분기 단위로 보든 반기 단위로 보든 내년 넘기든 저는 반도체는 계속 AI 버블은 멀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생각은 좀 다르시겠지만 반도체에서 코스피 3전 둘이서 엄청나게 신나게 9월 10월 막 미친 소처럼 끌고 왔는데,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중소형주들이 바톤 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여기서 신고가 주변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밑에서 돌리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좀 수급 연속성이 있거나, 그리고 큰 키워드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온디바이스 쪽을 가면은 우선 HBM 시리즈들 있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YC, 그 다음에 뭐 YC캠, QRT, 오픈엣지, 이런 HBM이랑 삼성전자 통하는 CXL, 엑시콘, YC, 네오셈, 그리고 소캠 키워드로 TLB랑 그 심텍, 이런 것들. 요 정도는 좀 나눠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유리기판도 분명히 또 그 유리기판 상용화 통해가지고 시장을 또 한번 핫하게 달구는 시즌이 있긴 있을 텐데, 유리기판은 일단 SKC, 뭐 시제품 이런 것들 일정을 같이 묶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좀 간단하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대표적으로 저는 사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바이오 당연해요. 지수 연동을 위해서. 그리고 지수 위치도 보시면은 코스닥 전고점 별로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 지금 한 2%쯤 남았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1000포인트를 향해 갈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에 1000 넘어가면은 2000년도부터 해서 거의 근 20년 저점 요 자리를 돌파해 주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런 자리를 좀 향해 가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 가려면은 뭐 시총 큰 바이오 쪽을 끌어줄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로봇, 중소형, 반도체 싹 다 끌고 갈지, 그것들 계속 좀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좀 상징성이 있는 진짜 불장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무조건 온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런 흐름이 엄청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왔고 오늘 의미 있는 유동성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도 좀 지속되나, 차트 지수 관점에서는 정고점 트라이하고 돌파 나오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또 연말 되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 이번에 뭐 50억으로 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랑 뭐 금리 동결이나 인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인하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뭔가 좀 쉬어갈 수 있는, 2달 동안 워낙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은 좀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러 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뉴스 돌아다녔던 거 있죠? 정부에서 이렇게 코스닥 연기금 등판 모험자본 투입, 오늘 뭐 이제 뭐 확정된 건 없다라고는 하는데 정책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코스닥이 장이 좋으면, 코스닥이 좋을 때 정말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불장이 좀 찾아올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거 좀 집중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코스피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은 크게 확보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침 쉴 때 이쪽으로 잘 이동하나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다들 매매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